때는 늦여름이었나. 끈적한 열기가 밤에도 가시지 않던 때였지. 나는 중견건설 회사 개발팀의 김민재 과장이라고 해. 당시 우리 회사는 꽤 야심찬 프로젝트를 준비 중이었어. 바로 서울 근교의 야산을 개발해서 대규모 리조트를 짓는 거였지. 경쟁 PT에서 간신히 따낸 프로젝트라 사활을 걸어야 했어. 문제는 그 야산에 생각보다 묘가 많았다는 거야. 그것도 그냥 묘가 아니라 주인 없는 묘가 수두룩했지. 알다시피 한국에서 묘라는 게 참 골치 아픈 존재잖아? 함부로 건드릴 수도 없고 그렇다고 방치할 수도 없고, 특히 주인 없는 묘는 법적으로도 애매해서 개발업자들 사이에서는 무덤 폭탄이라고 불릴 정도였어. 그래서 우리는 전문적으로 묘 이장이나 파묘를 해주는 업체에 아웃소싱을 맡겼지. 그쪽 업계에서는 꽤 유명한 베테랑이라고 하더군. 나이 지긋한, 하지만 어딘가 음험한 분위기를 풍기는 사람이었어. 첫 만남부터 묘한 기운이 느껴졌지만 뭐 어쩌겠어. 프로젝트를 위해서는 그 사람의 도움이 절실했으니까. 며칠 뒤 그 형님에게서 연락이 왔어. 현장 조사 결과가 나왔다는 거지. 사무실에서 보고를 받는데 듣던 대로 묘가 정말 많더라. 작은 야산에 좋기 20개는 넘어 보였어. 그중 절반 이상은 관리가 전혀 안 된 말 그대로 주인 없는 묘였지. 나머지는 묘비는 있는데 연락처가 없거나 아니면 연락처는 있는데 주인이 시큰둥하거나 정말 답이 안 나오는 상황이었어.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한 집안에서 자기네 선산이라고 주장하면서 나타난 거야. 봉부는 고장내 개뿐인데 족보를 들먹이면서 온 산이 다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는 거지. 솔직히 어이가 없었어. 땅 매입 과정에서 그런 이야기는 전혀 없었거든. 게다가 그쪽에서 제시하는 족보라는 것도 영 미심쩍었어. 하지만 문제는 그들이 완강하게 버티면서 개발을 막으려 한다는 거였지. 골치 아픈 상황 속에서 형님은 묵묵히 자기 일을 해나갔어. 주인 없는 묘부터 하나씩 정리하기 시작했지. 솔직히 나는 빨리빨리 진행하고 싶었지만 형님은 묘 하나하나를 꼼꼼하게 살피면서 일을 처리했어. 어떤 날은 묘 앞에서 향을 피우고 혼잣말로 중얼거리기도 하고 때로는 삽으로 흙을 파헤쳐 보기도 하면서 말이야. 나는 속으로 저 형님 혹시 굿이라도 하는 건가? 싶었지.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 형님이 다급한 목소리로 나를 불렀어. 현장에 가보니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지. 선산이라고 주장하는 집안 사람들도 와 있었고 얼굴이 잔뜩 굳어 있었어. 김 과장님, 이것 좀 보십시오. 형님이 가리킨 곳에는 파헤쳐진 묘 하나가 있었어. 문제는 그 묘에서 나온 묘비였지. 묘비에는 분명히 비라는 이름이 새겨져 있었어. 그런데 그 비라는 이름이 그 선산 집안 족보 어디에도 없는 사람이었던 거야. 선산 집안 사람들은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어. 자기네 조상 묘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었는데 엉뚱한 사람 이름이 튀어나온 거니까. 산주인 측에서는 당연히 거봐라, 엉터리 선산 아니냐면서 몰아세웠지. 분위기가 험악해지려는 찰나 형님이 나지막이 입을 열었어. 잠깐만요. 이 묘비 뭔가 이상합니다. 형님은 묘비를 자세히 살펴보더니 뒷면을 뒤집어 봤어. 그러자 놀랍게도 묘비 뒷면에도 똑같은 글씨체로 비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는 거야. 앞뒤로 똑같은 이름이 새겨진 묘비라니 정말 기이했지. 그때 형님이 뭔가 생각난 듯 주변을 둘러보더니 다른 무덤 하나를 가리켰어. 저 묘 한번 봐봐도 될까요? 나는 영문을 몰랐지만 왠지 모르게 형님의 직감을 믿어야 할 것 같았어. 그래서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지. 형님은 인부들을 시켜서 그 무덤을 파기 시작했어. 삽질이 몇 번 이어지자 흙 속에서 또 다른 묘비가 모습을 드러냈어. 모두의 숨소리가 멎었지. 그 묘비에도 놀랍게도 똑같이 비라는 이름이 새겨져 있었던 거야. 똑같은 이름의 묘비가 2개라니.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어. 소름이 쫙 돋았지. 현장은 순식간에 정적에 휩싸였어. 선산 집안 사람들은 물론이고 우리 회사 직원들까지 모두 숨을 죽이고 상황을 지켜봤지. 형님은 침착하게 2 묘비를 비교해봤어. 서체도 똑같고 재질도 똑같고 심지어 묘비에 새겨진 흠집까지 똑같았어. 하지만 결정적으로 다른 점이 있었지. 처음 발견된 비묘비는 햇볕이 잘 드는 양지 바른 곳에 있었지만 2번째 비묘비는 나무 그늘에 가려 음습한 곳에 묻혀 있었던 거야. 형님은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어. 고의적으로 같은 사람의 묘를 2개 만든 것 같습니다. 모두가 형님의 말에 숨을 죽였어. 왜 같은 사람의 묘를 2개나 만들었을까? 도대체 무슨 이유로? 그때 형님이 전에 했던 말이 떠올랐어. 복수를 하려면 무덤을 2개 팔아. 등골이 서늘해졌어. 설마 복수? 나는 형님에게 물었어. 형님,
혹시 이 두 묘가 복수랑 관련 있는 건가요? 형님은 굳은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 직원들 사이에서 그런 이야기가 전해 내려온다고 합니다. 원한을 품고 죽은 사람의 영혼을 가두기 위해 머리와 몸통을 분리해서 각각 묻는 경우가 있다고. 두 개의 묘는 아마 그런 의미일 겁니다. 형님의 말에 현장은 순식간에 공포에 휩싸였어. 특히 선산 집안 사람들은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서 덜덜 떨었지. 자기네 선산이라고 주장했던 곳에서 끔찍한 복수의 흔적이 발견된 거니까. 나는 머리가 복잡해졌어. 이 미스터리한 묘 때문에 프로젝트가 꼬일 수도 있다는 생각에 초조해졌지. 하지만 동시에 알 수 없는 섬뜩함이 온몸을 휘감는 것을 느꼈어. 나는 형님에게 물었어. 그럼 이 묘를 파보면 정말 머리와 몸통이 따로 묻혀 있을 수도 있다는 건가요? 형님은 잠시 망설이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 가능성은 있습니다. 하지만 함부로 파헤치는 건 위험합니다. 이런 묘는 잘못 건드리면 엄청난 화를 부를 수 있다고 합니다. 나는 순간 갈등했어. 진실을 파헤쳐야 할까? 아니면 덮어야 할까? 하지만 결국 나는 호기심을 억누르지 못했어. 밤이 되자 나는 인부 몇 명을 데리고 몰래 야산으로 향했어. 어둠 속에서 삽과 곡괭이 소리가 울려 퍼졌지. 긴장감 속에서 우리는 두 번째 비묘를 파기 시작했어. 흙을 파내려 갈수록 심장이 쿵쾅거렸어. 드디어 관뚜껑이 모습을 드러냈어. 조심스럽게 뚜껑을 열자 나는 비명을 지르며 뒤로 주저앉았어. 관 속에는 정말 머리가 잘린 시체가 들어있었던 거야. 잘린 단면은 섬뜩하게 굳어 있었고 두 눈은 부릅뜬 채 허공을 응시하고 있었어. 그 순간 차가운 바람이 휘풀어왔어. 주변의 나무들이 격렬하게 흔들리고 으스스한 기운이 온 산을 뒤덮었지. 나는 직감했어. 뭔가 잘못됐다는 것을, 우리가 건드려서는 안 될 것을 건드려버렸다는 것을. 우리는 혼비백산에서 야산을 뛰쳐나왔어. 그날 이후 악몽에 시달렸지. 꿈속에서는 잘린 머리가 끈질기게 나를 쫓아왔어. 또 현장에서는 기이한 일들이 계속 일어났어. 갑자기 묘에서 울음소리가 들린다거나 인부들이 이유 없이 다치거나 심지어 실종되는 사람까지 생겨났지. 결국 우리 회사는 리조트 개발 프로젝트를 포기했어. 더 이상 진행할 수 없었지. 나도 그 일에서 손을 떼고 다른 부서로 옮겼어. 하지만 그 야산 그리고 두 개의 비묘에 대한 기억은 여전히 내 머릿속에 끔찍한 잔상으로 남아있어. 그 후 묘파는 형님에게 연락해봤지만 그는 이미 그 일을 그만두고 잠적했다고 하더군. 마지막으로 들은 이야기는 그 야산 근처 마을에서 이상한 병에 걸려 죽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소문이었어. 혹시 비리 저주가 시작된 걸까? 지금도 가끔 밤에 잠이 안 올 때면 그 야산의 으스스한 기운이 느껴지는 것 같아. 두 개의 묘 그리고 잘린 머리의 시체, 그것들은 영원히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로 남을 거야. 어쩌면 영원히 잊혀지지 않는 공포로 말이지.